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손쉽게 사로잡으며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에 막이 내리고 모든 관객이 떠나간 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행하는 충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인, 가족, 혹은 직장 동료로서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치밀하게 관리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진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환호가 멎고 오롯이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들이 평소에 내뱉는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자신의 감정마저 의심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당신의 느낌이 옳았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감춰진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종종 무관심하고 냉정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는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그들의 시선을 빼앗을 관객도, 그들을 칭송해줄 사람도,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채워줄 에너지 공급원도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자신의 본질, 즉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외부인이 보기에는 기이하고 강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몰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내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과거의 상호작용, 특히 자신에게 도전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강박적으로 곱씹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되돌아보며 배우거나 성장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고장난 영화 필름처럼 논쟁, 다툼, 대립의 순간만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역사를 재창조합니다. 내가 옳았어. 내가 나를 오해한 거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이미 패배한 싸움을 다시 치르고 차마 하지 못했던 더 날카로운 말들을 상상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을지 공상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찰이 아닌 통제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머릿속에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비록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해도 여전히 자신이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배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환상은 산소와도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옛 희생자들을 스토킹합니다. 온라인이든 공통의 지인을 통해서든 한때 자신이 조종했던 사람들의 근황을 엿보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오래된 문자 메시지를 스크롤하고 SNS를 염탐하며 심지어 걱정하는 척 위장하여 지인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위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 없이는 금방 괜찮아지지 않았는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는지, 자신 없이 평화를 찾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거나 더 나아가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극심한 불안과 질투, 심지어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만큼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한때 자신을 통제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전리품처럼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감정적인 트로피를 수집합니다. 자신에게 찬사, 인정, 관심을 바쳤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마음속 가까이 그 기억을 둡니다. 옛 사진을 다시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거나 과거 연인의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다시 체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억들은 자신이 한때 누군가를 통제했고 존경받았으며 중요한 존재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그들은 이 기억들을 마치 어린아이의 애착 이불처럼 찾아 헤맵니다. 넷째, 그들은 결코 보내지 않을 가짜 편지나 사과 문자를 작성하는 자기 확대 의식에 몰두합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씁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열렬한 사랑 고백, 극적인 참회 등을 정성껏 작성하지만 결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다시 통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취약해질 위험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을 주며 어떠한 실질적인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 피해자, 영웅 혹은 오해받은 천재로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완벽한 연극이자 환상이며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자아상을 유지하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성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교묘한 조종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스스로를 벌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달리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때 그들은 사과하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밀하게 자신을 벌합니다. 폭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망치거나 새로운 연인을 밀어내는 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혼돈을 만듭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라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아 아래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존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잃었을 때, 정체가 탄로났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그들은 자기 파괴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거울압이나 녹음기 앞에서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부풀려진 자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연설을 연습하고 자신의 외모를 비평하며 미래의 목표물에게 사용할 대사를 연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울 속 자신과 논쟁하며 수백 번 상상했던 대화의 양쪽 역할을 모두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조차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실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그것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며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극심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때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과 말이죠. 내가 나를 그리워할까? 떠난 걸 후회할까? 벌써 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웠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 없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당신을 사랑해서도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는 것을, 잊히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앉아 질투심에 불타오르며 현실이 어떻든 당신이 분명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여덟째, 그들은 종종 울지만 슬픔이 아닌 좌절감 때문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외면과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깊이 불안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불안감은 해일처럼 덮쳐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가졌던 통제력이 그리워서 웁니다. 미안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탈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웁니다. 그들의 눈물은 치유가 아닌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찬사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이 멈추면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획하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시는 인격에 대한 공격이며 그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종종 편집증과 의심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했을까? 진정으로 존경받았을까? 아니면 모두 연기였을까? 그들은 배신을 의심하고 음모를 상상하며 과거의 대화를 재해석하여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비판받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편집증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처럼 계산적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최악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음모를 꾸미고 등 뒤에서 비웃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립될수록 이러한 믿음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열째, 그들은 파괴적인 습관이나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명을 줄 관객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 빠집니다. 약물을 남용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위험한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강박적으로 포르노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내면의 공허함에서 오는 고통을 마비시키고 그 뒤에 숨을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진실, 즉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존경해도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며 그 외로움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라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철수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사를 다시 쓰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아주 짧은 순간에 자기 인식을 경험했다가 즉시 부정해버립니다. 그들은 만성적인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며 복수심에 불타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환상으로 꿈꿉니다. 만성적인 지루함을 채우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고 과거를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며 강박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고
조용한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 즉 그들의 세상에서 벗어난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은밀히 하는 일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동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피해자라는 뜻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그들의 모순을 알아차린 것이 결코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온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위험이 당신을 삼키기 전에 그것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선물이며 힘의 증거이고 생존의 표식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들고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들이 혼자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그들에 대해 곱씹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궁금해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지식은 당신이 그들의 세계,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당신은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그들의 덫에 다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면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나타나고 그 모습은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빛나세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올수록 어둠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여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빛을 찾는 데 도움을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으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하고 현명하며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진정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빛나세요. 세상은 당신